자, 행복전자입니다. 48회입니다. 48회. 첫 번째 문제는 조정 후 수익 금액이 나왔습니다. 조정 후 수익 금액. 자, 요거 같은 경우는 특별히 우리가 뭐 어려운 건 아니었잖아요. 법인 조정 쪽에서 상단 행복전자로 회사 바꿔주시겠고요. 회사 바꿔주시고 수익 금액 조정 명세서가 이미 작성이 돼 있는 상태에서 하단 쪽에 있는 이 금액 있습니다. 1628 빵빵빵 적어 볼게요. 저 금액을 가지고 선생님, 이거 데이터베이스 다시 받아야 돼요? 해서 이 금액 자 1628 빵빵빵빵빵빵 해가지고 자 요거가 조정 후 수익 금액 명세서에 상단에 새로 불러오기를 먼저 찍어주시는 거지요. 제일 먼저 하실 작업은 새로 불러오기를 찍자. 딱 거니 불러와서 보시면은 방금 메모하신 금액하고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단 쪽에 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익금액 차액 검토라고 해가지고요. 상단 위쪽은 세법상 수익금액인 것이고 밑에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죠.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 것까지 12달. 그렇기 때문에 요 금액이 누가 더 크다? 영현씨 누가 더 크지요? 자, 요거하고 부가가치세 요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그쵸 부가가치세가 더 네. 금액이 크지요. 그래서 얼마나 크나 하고 봤더니 얼마가 큽니까? 1,000만 원. 예, 1,000만 원이 크다는 겁니다. 자, 보통은 우리가 부가가치세가 클 수밖에 없는 이유로 자, 쉬운 이유로 이런 거 꼽아 볼 수가 있겠어요. 유형자산을 매각했습니다. 그러면 손익계산서에서는 영업의 수익 쪽으로 들어갔던 애들이 부가가치세 부분에서는 과표로 잡아가지고 처리하기 때문에 항상 금액이 더 클 수밖에 없더라. 그것을 갖다 조정해주는 요 차이 나는 부분을 여기다가 메모하시면 끝나는 서식입니다. 그런데 요 상단 위쪽에 보셨을 때 기준 경비율 코드가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제조, 하나는 도소매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자, 요 자리는 이미 들어와 있으니까요. 요 부분에 수입조에 눌러주셔가지고 제품 매출 확인. 오케이. 따다닥. 자, 그 다음입니다. 코드 번호 515050 찍어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수입조에 찍어서 상품 매출. 그래서 여기다가도 이제 금액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넣고요. 자, 여기까지는 잘 넣으셨는데 이 부분에 종목이나 이런 부분들이 코드 넣었을 때 똑같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조금 수정해 주시면 좋죠. 잘 됐군요. 여기는 수정하실 필요도 없었네요. 그 다음입니다. 이때 두 번째로 해주셔야 될 거가 이런 식으로 해외 수출분이니까 수출분을 빼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품 매출 중에서 그랬으면은 요 자리 오셔가지고 컨트롤 Q 눌러주시면 계산기가 바로 뜨지요. 그런 상태에서 부호를 빼기로 선택해 주시고 금액 6,200만큼 넣으시면은 밑에 하단에도 이렇게 6,200이 들어가 있어요. 영세율. 그렇게 하고 여기도 영세율 해서 금액이 나왔네요. 근데 이 금액이 바로 자 빼가지고 엔터 때려보니까 1297400 빠바방 해서 종료하면은 바로 반영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1297400 넣어주시면 수익 금액으로 6,200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자리에다가 자, 여기다가 뭐 넣으시면 되지요? 수출로 보내려면 그냥 0 예, 누르면 0 한번 찍어주시면 수출로 간다. 간단해요. 해서 끝났습니다. 자, 이제는 아래쪽으로 오셔가지고 1,000만 원이 안 맞는데 이거 안 맞는 것에 대해서 여기요. 이 코드를 딱 찍는 순간 빨간색으로 바뀌지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뀌는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일괄 작성 속으로 들어가서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들어오셔서 23번에다가 금액 500만큼 자, 여기 번호가 나왔으니까 25번에다가 800만큼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 밑에서 여기서 직접 타자로 32번 해가지고 300만큼 자, 이렇게 자 넣으시면 되겠는데 금액이 안 맞아요. 지금 뭔가 금액이 안 맞아요.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넣고 저기서 넣고 해가지고 안 맞았나 봐요. 다시 삭제를 조금 해볼게요.
일괄 삭제하기는 조금 아까운데. 자, 정확히 맞아야 되기 때문에 23번 500만큼, 그 다음에 25번 800, 그렇게 하고 32번 해서 300. 자, 여전히 이게 지금 안 맞네요. 여기가. 그렇다고 한다면 얘를 다 지워버리고 F5번이 삭제거든요. 정확히 1000만원 딱딱 맞아야 되는데 일괄 작성 속으로 들어와 볼게요. 왜 안 맞을까요? 자, 개인적 공급 부분에다가 500. 자, 이게 지금 개인적 공급이 부가가치세에는 이제 플러스가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가가치세 기준으로 넣으시면 되는 거니까 거기 안에 500이 들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유형자산 매각하는 부분에도 800이 들어가 있었고, 그 다음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쭉 보시면요, 매출 누락이라고 되어 있는 자리 있죠. 여기다가 300을 그냥 넣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다가. 그쵸, 마이너스 붙여야 돼요. 예. 그래서 매출 누락 부분에 마이너스 요 자리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맞췄어야 되는데 그냥 더하기 넣어가지고 그랬군요. 그래서 여기까지 맞춰주시고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반영이 돼서 이 금액하고 이 금액하고 맞아서 끝나는 서식. 많이 어려운 거 아니죠? 이건 지나가도 되겠죠? 네. 네. 자, 그 다음에 2번 가볼게요. 선급비용. 자, 오케이. 여기다 직접 쓰실 때도 이렇게 마이너스 붙여서 넣으시면 됐었는데, 자, 매출이 누락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항상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기준으로 쓰시면 되니까요. 거기를 기준으로 쓰시면 돼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넣어가지고 입력하시는 건데요. 문제를 잘 안 읽어서 그랬어요. 자, 이번에는 선급비용 들어왔습니다. 선급비용 저장 한번 해주시고 쭉 보시면은 요거지요. 이 선급비용도 많이 어려운 서식은 아니지요. 선급비용도. 자, 이런 거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선급비용 같은 거. 자, 내용 가운데 두 개가 있어요. 일단 정기 거가 있고요. 지금 단기 거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정기 거부터 처리하고 그 다음에 단기 거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 순서대로 할게요. 문서 순서에 보니까 정기분, 자본금과 적립금 을지를 참고하셔가지고 자, 상단 위쪽에 보시면은 240만 원이 지금 전기에 자, 어떤 식의 붕괴가 있었겠나 생각을 해보시면요. 2020년도 12월 31일자에 자, 이런 식의 붕괴가 돼 있었겠죠. 차변에 뭐라고 돼 있었을까요? 그쵸. 선급 비용 해갖고 240만큼 돼 있었겠고, 대변 쪽에는 보험료 이렇게 처리가 됐던 것이 지금 내용을 보시면요. 240만 원 중에 이번 연도에 해당되는 거가 2021년도잖아요. 지금 2021년도부터 시작해서 2022년도까지 2년 거래 2년치. 지금 우리는 1년 것만 2021년도 것만 빼주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 들어있던 240만 원 중에서 얼마만큼이 이번 연도 보험료가 될까요? 2021년도. 122요. 그쵸, 120만 원이죠. 120만 원 해가지고 120만 원을 차변 쪽으로 이번 연도 거니까 빼주시고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20만큼. 자, 요거는 선급비용 이쪽에다가 넣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 정기분 거는 바로 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이쪽에 가셔서 되고, 자, 이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어차피 합계 등록 똑같은 거니까는 여기서 하셔도 되죠. 여기서 처리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자, 내용 가운데서 얘는 이제 송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항목이니까 여기다 써볼까요? 그래서 여기다가 자, 선급비용 가로 속에 보험료 넣어주시고요. 금액은 120만 원. 지난번에는 유보 발생이었으니까 이번에는 뭘로 가자? 유보 감소요. 그렇죠. 해서 유보 감소로 처리하시면 끝난다. 전기 거는 끝났어요. 이렇게. 다 네. 내시면 안 돼. 240만 원 다 빼시면 안 되고 항상 이렇게 기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기간을. 네. 자, 월할 계산한다 그랬으니까요. 네. 자, 이번에 단기 거. 자, 단기 거 중에 공장하고요. 공장 임차료하고 보험료가 나왔습니다. 자, 이럴 네. 때는 공장 요 부분 체크 한번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경비 코드가 자, 공장 거니까 미리 요 들어가셔서 원장 조회를 한번 하시는데요. 만약에 여기에 보시면요. 구분에 없는 애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땐 어디로 가지요? 구분에 없으면 추가해야 될 때는
부분 등록. 그렇지요. 구분 등록에 들어오셔서 추가해야 될 게 있으면 여기다가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쪽에 들어갔어요. 원장조회. 오셔가지고 꼼꼼하게 다 메모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메모. 그래서 지금 819번이 임차료인데 지금은 네. 공장이니까 519번으로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519번으로 잘 오셔가지고 자, 2021년도 7월 달 1일자부터 시작을 해서 2022년도 6월 달 30 메모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싹 적으세요. 우리 빌딩 금액은 1,000만 원 이렇게 다 넣었어요. 그렇게 하고 아래쪽에 보시면 요거하고 관련해 가지고 뭔가 처리해 놓은 게 있는지 보는데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렇게 하고요. 어차피 들어온 김에 자, 보험료 코드 번호가 몇 번이에요? 영업부. 여기 지금 다 나왔네. 여기는 금액 같은 걸 다 알려줬네. 자, 안 가봐도 될 뻔했네. 821번 해가지고요. 이렇게 와서 봤더니 여기도 지금 8월 9일자. 자, 문제가 여기 다 돼 있어가지고 그래도 들어오긴 들어왔어야 됩니다. 한 번은. 왜 들어와야 되지요? 자, 여기 지금 기간 썼고요. 월산, 손급, 손급 그렇죠. 비용 대체. 그게 있는지 보러 와야 되는 거죠. 2022년도 뭐 8월 8일 이런 것들은 주어진 자료가 있으니까 안 보셔도 안 적어 놓으셔도 됩니다만 만약에 이런 게 없다 그러면은 적당히 적어 놓으시고요. 132만 원. 그래서 132만 원.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아래쪽 보니까 이렇게 12월 31일자에 성급 비용으로 대체한 금액이 톡톡 찍어봤을 때 70만 원이 있지요. 그래서 70만 원이 있음을 자, 메모를 해주시면 되겠다.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얘는 닫아버리세요. 닫고 자, 오셔서 첫 번째 임차료입니다. 임차료 5. 자, 임차료. 그 다음에 적요 부분에서는 뭐 공장 임차료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거래처 우리. 해서 우리 빌딩 적어주시고 날짜 2021년도 7월달 1일부터 해서 1년이 잘 들어갔고 금액으로는 1,000만 원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계상한 금액은 있다 없다? 없죠. 없었잖아요. 예,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패스해 주시겠고 다음 요번에는 밑에 겁니다. 보험료입니다. 보험료 상급보험료 찍어주시면서 여기서도 자동차 보험료 그러면서 거래처는 미래 두 번 톡톡 찍어서 미래 자 화재 해상 보험 넣고 기간 2021년도 8월 달 9일 찍어주시고요. 금액은 메모해 놓으신 132만 원인데 그 중에 우리 회사에서는 얼마만큼을 계상했다? 70. 그쵸 70만큼 딱하니 써주시면은 끝났어요. 그랬죠? 그렇게 해서 옆에 보시면요. 비용 잡아야 될 거. 자, 정리 안 된 부분들이 다 떴고요. 합계 등록에 들어오셔서 각각 금액을 따로따로 넣으셔야 되잖아요. 따로따로. 그래서 여기 있던 금액 컨트롤 C로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하고 난 다음에 자, 오셔가지고 여기다가 공장 임차료 적었고 컨트롤 V 자, 금액이 엉뚱하게 들어왔네요. 4958904 찍어주신 다음에 뭘로 갈까요? 이것들은 유보 발생. 그렇죠. 유보 발생이지요. 자, 어차피 다음 연도 비용이면은 그때 가서 유보 감소로 빼면 되는 것이고 자, 여기다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번에도 보험료 해서 영업부 보험료 적당히 써주시고요. 금액은 얼마? 79. 9만 9만 5천. 그쵸. 이걸 쓰셔야 보고 되니까. 응, 맞아요. 9만 숫자가 5천. 네, 95,616원 딱 쓰시고 여기도 뭘로? 유보 발생.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건 많이 어려운 소식이 아니어서 이것도 가볍게 끝났어요. 저장해 주시고 복귀. 오케이. 자,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건이 아까 앞전에 정기분 거 빼먹지 않기 위해서 미리 잘 넣었던 거. 자, 금액 있었었죠. 오케이. 됐고요. 오케이. 됐어요.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업무 무관입니다. 업무 무관.
잘 닫아주신 다음에 자, 쭉 오셔서 요겁니다. 업무하고 관련이 없는 지급 이자가 있대요. 그런 것들은 송금 불산입 해주셔야 되겠는데 여기 내용을 한번 보고 가시게요. 자, 업무무관 한참 밑에 있어요. 업무무관은 한참 밑으로 가야 돼. 쭉쭉쭉. 이거 틀렸어요. 이건 틀리셨어요? 예, 틀리는 것도 한두 개 있어야 긴장이 더 돼가지고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어디 갔니? 기부금 위에. 자, 여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보시면요. 모의 쪽에서는 별로 출제가 안 됐었네요. 그리고 최신 48회, 44회가 있었는데 업무 무관 부동산을 넣으실 때는 뭐 또 포함해서 넣으신다? 토지도 토지. 있으면 넣어주셔야 돼요. 토지도 포함해서 넣으셔야 되고 이 동산을 넣으실 때는 동산은 움직이는 것들이니까 이런 미술품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48회 문제에서는 요 복도에다가 전시를 했는데 그 미술품이 1,000만 원 이하라고 한다면 이거는 굳이 업무하고 무관하다고 보질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이런 사무실이나 복도에다 설치를 했을 때는 요 업무무관 지급이자 계산 안 합니다. 이게 함정이었습니다. 48회. 자, 이 부분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네. 자, 이 부분만 조심하시고 나머지는 특별히 어려울 게 없는데 넣어볼게요. 자, 부동산입니다. 해서 오셔가지고 건물이 부동산이니까 건물 넣으셔야 되겠고요. 2021년도 3월 1일자에 해서 2021년도 3월 1일자에 지금 취득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취득 금액은 2억입니다. 이렇게 딱 넣어주시고요. 끝났습니다. 건물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건데 이 비품이 지금 1,000만 원이잖아요. 1,000만 원 해가지고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요 회사 복도에다 전시를 했을 때는 업무무관 지급이자 계산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비품이나 건물 같은 거 이런 고가의 이러한 것들을 살 때 외부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사게 되면 이자를 지급할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자를 갖다가 우리가 비용 잡잖아요. 이자 비용으로. 그래서 우리는 송금 산입했는데 그거 안 해준다 그런 소린데요. 이것밖에는 늘 게 없었어요. 이것밖에는. 그러나 여기서 조심하실 게 있어요. 내용을 잘 보시면요. 요거 가지급금하고 가수금 이 부분이 이미 입력이 다 돼 있어요.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계산서에 있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자 요거 동사는 없으니까 지나가시고 얘는요 불러오셔야 돼. 한번 꼭 이렇게 불러오기 눌러주셔야 돼. 빼먹고 가시면 안 맞아요. 금액이. 그래서 확인 한번 찍어주시겠고요. 이렇게 불러와졌고 혹시라도 가수금 있으면 또 불러와줘야 되겠죠. 보통 많이 없어요. 가수금은 대부분 가지급금이지. 그렇게 하고 나머지 것들에 대한 자료는 없으니까 여기까지 넣으시고요. 바로 갑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갑지. 자, 이 갑지에서 이자를 준 내역이 있는데요. 첫 번째 3.8%짜리가 있다. 넣어주시고 금액은 1,140만큼 자, 이렇게 이자를 지급했어요. 그랬는데 요 부분에 보시면요. 채권자가 불분명해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이자가 있으며 이때 원천 징수를 만약에 했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긴 하지 않음으로 나왔어요. 자, 만약에요. 이 이자 비용 3.8%짜리 중에 315만 원이 채권자가 불분명 사채 이자인데 원천 징수했다고 하면은 그때는 소득 처분이 기타 사유 유출로 가는 겁니다. 이미 원천 징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세금 거둘 필요가 없을 때는 소득 처분을 뭘로 간다? 자사유. 예, 기타 사유 유출이고요. 만약에 여기 원천 징수를 지금처럼 하지 않았다. 그랬을 때의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는 소득 처분을 상여. 뭘로 간다? 그때 예, 상여로 상여. 가시면 되겠죠.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된다. 네. 그래서 오셔가지고요. 여기다가 3150 빵 넣어주시겠고요. 엔터 빵빵 때려서 또 한 차례. 이번에는 4.5%짜리 이자 2,250만큼이 있었고 그 중에서 요번에 보니까요. 자, 478만 원. 478만 원. 예, 건설 중인 본사 사옥
자, 해서요. 우리가 건설 중에 있는 사옥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하고 네. 관련해 가지고 이자 지급했대요. 이러한 것들은 이 자본적 지출로 보셔야 되죠. 네. 그래서 여기도 이 478만 원도 건설 자금 이자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여기다가 넣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전체 이자 3,390만 원 중에서 여기 채권자 불분명 했던 이자하고요. 금방 이 건설 자금 이자 얘네들은 지금 우리가 가서 소득 처분하셔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에 대한 세무 조정하셔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 뺀 네. 나머지 금액이 이렇게 2,597만 원이 상단 위쪽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 금액 가지고 자 이렇게 업무무관 부동산이나 가지급금이나 자 이러한 것들 계산해가지고 해보니까 지금요 이만큼이 업무하고 관련 없는 이자 비용으로 떴어요. 845만 3,527 해가지고 여기서는 조정이 요것도 나오지만 자 채권자 불분명 요것도 정리해 주셔야 되고 건설자금 이자도 해주셔야 돼가지고 조정이 3개 나오겠네요. 합계 등록 한번 찍어 볼게요. 그래서 요거 보시고 자 밑에 하단 거 보시고요. 첫 번째 자,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 3150빵 넣어주시고 이거는 원천 징수 하지 않았다 그랬기 때문에 원천 징수 해야 되니까요. 상여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네. 상여로 소득 처분해 주시고요. 두 번째 거는 건설 자금 이자입니다. 해서 건설 자금 이자 이러한 것들은 건물 혹은 건설 중인 자산 이렇게 잡아야 되지요. 그래서 네. 여기는 4780 소득 처분은 뭘로 간다? 유보. 그렇죠. 유보지요. 유보사항으로 가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자 지급이자 여기 지금 송금 불사님 나온 게 있어요. 여기도 지급이자 손금 불사님 8453527 자 이거는 뭘로 갈까요? 지급이자는 기타 사회 네, 유출. 유출. 그렇죠. 기타 사유 유출입니다. 이미 나갔잖아요. 이자가. 그래서 네. 기타 사유 유출로 처리하시면 요것도 끝났어요. 자, 슬슬 여기까지는 진행이 됐죠? 네. 자, 그 다음입니다. 잘 맞았는지 금액이랑 확인 한번 보시고 8453 오케이 다 맞았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자, 기부금 가볼게요. 기부금 저장 한번 해주시겠고요. 기부금 조정명세서 오셔가지고 자 제일 먼저 뭐부터 가자. 물음표 눌러주셔야겠죠? 그래서 물음표 한번 네. 찍어주시면서 싹 불러와요. 자 우리 손익계산서상에서 기부금으로 정리했던 것들 계정별 원장 데이터 불러오기 찍어주셔가지고 자 그중에서 국방원금은 법정이죠. 그래서 네. 법정 1번. 그 다음에 또 보시면 한국사회복지법인 지정해갖고 지정. 얘는 지정.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정 이렇게 돼 있군요. 지정 네. 해서 넣을 네. 건데 가만 보니까 이게 있었네. 이게. 그래서 주자 붙은 애들은 꼼꼼히 봐야 되죠. 그래서 뭐라고 하나 네. 봤더니 판매 목적으로 생산한 컴퓨터를 특수 관계인이 아닌 지정기부금 단체에다가 현물로 기부했을 때는 원가를 쓴다, 시가를 쓴다. 원가, 그쵸, 원가입니다. 원가. 만약에 여기가 특수관계인이었으면 시가. 시가지요. 그래서 요렇게 오셔가지고 요 금액 400만 원 돼 있는 거 맞고요. 요 부분은 지정으로 가주시면 되겠고요. 네. 자, 다음 2번입니다. 2번은 대표이사 동창회예요. 동창회. 해가지고 요거는 대표이사 동창회 것까지 기부금으로 잡아주지 않죠. 그래서 네. 오셔서 기타로 가주시면 되겠죠. 네. 자, 이것도 바로 이제 합계 등록 눌러가지고 작업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요 기부가 하나 있었는데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뭘로 기부했대요? 자, 기부는 지금 현재 이렇게 기부금으로 봐주시면 안 되지요. 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기타로 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네. 기타로 처리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 내용 한번 보고 갈게요. 기부금. 자, 요 부분이 될 텐데요. 그래서 내용 가운데 쭉 보시면 종친의 기부금도 기타예요. 그쵸? 이거 안 해주죠. 종친의 기부금은 뭘로 간다? 송금 불사님이면서 기타 사유 회사 유출. 유출.
향후에는 안 해줘요. 네, 그쵸. 상여로 소득 처분하시고 그리고 대표이사 동창회도 방금 보셨잖아요. 네. 상여. 네. 그다음에 이제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유보로 간다는 거 요거 조심하시면 되겠어요. 그쵸. 이렇게 소득 처분 조심하시고요. 방금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자 여기 이 특수관계인이었으면은 장부 금액과 시가 중에서 큰 금액으로 가야 되겠지만은 그게 아닌 경우에는 장부 금액으로 간다는 거 다 네. 정리가 잘 돼 있었고요. 네. 자, 그런 상태에서 바로 상단에 합계 등록 여기서 이거 먼저 하고 가셔야 됩니다. 합계 등록을 먼저 하시자. 다 써 있는 대로 그대로 가시면 된다. 그래서 작성하고 합계 요 표에 오셔서 건별로 세무조정사항 반영하고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쉬워요. 이 법인 조정이 어떻게 앞쪽에 있는 어떤 분계나 이론 문제, 특히 계산 문제에 비하면 오히려 이 문제가 쉬울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연습해가지고 한 방에 가시게 합계 등록 눌렀고요. 네. 자, 여기다가 2건 넣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는 대표이사, 동창회, 특별회비. 자, 요거는 금액이 500이었고요. 500이었고 동창회는 뭘로 가자? 대표이사? 상. 네, 상여. 오케이. 자, 그 다음입니다. 아래쪽 왔어요. 자, 여기도 부르, 이웃, 돕기, 성금. 근데 어음이었어요. 어음 기부 딱 체크해 주셔야 되겠죠. 800. 네. 자, 요거는 아까 뭘로 가자? 유보. 그렇죠. 유보 발생. 잘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저장하시고 나오시면은 방금 이제 입금 산입 772 하나하나 438. 그 다음에 여기 있던 320 해가지고 자 복귀할 건데요. 자 이렇게 와가지고 불러오기를 한번 눌러줄 겁니다. 불러오기 확인 한번 했어요. 불러오기 눌렀고 여기 네. 들어가 볼게요. 여기 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보시면요. 방금 우리가 반영했던 이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기부금 세무 조정 전 거고요. 이거는 기부금 세무 조정하기 전에는 요거였었는데 방금 우리가 금액이 얼마 넣었었죠?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은 1300 여기다 1300을 추가한 거니까 1300을 추가했을 때 소득 금액에 오케이 맞아요. 딱 맞아요. 1300을 더해 보시면은 이 금액이 이렇게 77로 앞자리가 바뀌니까 여기 77로 잘 바뀐 거 맞습니다. 자, 됐죠?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기 이 소득 금액이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 다음에 이 금액에 지금 50%, 첫 번째 법정 기부금 네. 50%짜리는 요게 한도예요. 1억 네. 2,600. 그랬는데 1,000만 원밖에 법정 기부를 안 했죠. 네. 그랬으니 다 공제를 받으실 수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자, 이렇게 지금 이 금액에서 1,000만 원 빼가지고 요렇게 나온 금액 중에서 또 다시 30% 한도. 근데 마침 30%가 하나도 없었죠. 30%짜리가. 지금 기부한 게 없죠. 30%짜리. 네. 네. 그 다음에 10%짜리는 네. 있었죠. 이렇게 보시면 3,400. 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요. 한도가 여기 걸리는 게 하나 있기는 있네요. 이 10%짜리 기부금 중에 자, 지정 기부금 쪽에 보시면요. 한도가 이만큼인데 요렇게 요만큼을 기부를 해가지고 자, 나머지 나오는 부분들은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요. 상단 위쪽에 보시면은 자, 여기 기타 기부금으로 해갖고 금방 했던 거고 자,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일단 해놓고 다음 여기를 한번 볼게요. 여기 이걸로 끝나버렸나요? 더 이상 내용이 없네요. 자, 여기 송금 초과액 이 부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숫자가 안 보여가지고 제가 순간 당황했는데 잠깐만요. 원래는 조금 더 진행을 하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라고 해야 되는데 요거 이렇게 저장해 주시고 이렇게 저장해 주시고 여기까지만 하고 끝났어요. 벌써 이 문제는. 그랬는데 이 법인 조정 요 부분에 오셔 가지고 나중에 불러오기 딱 찍으시면은 기부금 한도 초과해 가지고 요 자리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것까지 원래는 이제 보라고 하는데 오늘 문제는 거기까지 보라고 멘트가 없었어요. 그냥 여기까지 끝난 거예요. 이걸로.
네. 좀 뭔가 아쉽죠? 자, 네. 자, 하라는 데까지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네. 기부금 결과적으로 한도 초과했다고 이만큼에 대해서 소득 금액으로 플러스가 돼버리니까요. 결국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거잖아요. 기부금으로 네. 비용 인정 못 받았으니까.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5번이 나왔습니다. 공제감면 세액계산서. 요게 다양해가지고 뭐가 나올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네. 세액계산서를 보시면은 두 종류가 있죠. 첫 번째가 요거고요. 어차피 여기 들어온 김에 보는 거예요. 두 네. 번째가 요거고요. 그죠? 그런데 이제 네. 공제감면 세액 이걸 보시면은 벌써 네. 요 17번 항목이다, 19번 항목이다. 딱 느낌 오시죠? 네. 어디로 가야 돼요? 밑에? 밑에? 공제감면 위에? 띵? 위에 위에. 자, 적용 대상. 그죠, 네, 그죠. 여기 가 보시면요. 여기 우리 19번으로 들어가는 애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 세 가지. 아, 맞다. 네. 예, 그쵸. 세 가지가 네. 있어가지고 걔네들 딱 보면 재해. 먼저. 네. 그렇지, 연구. 내부. 일단 연구부터 생각을 하셔야 돼, 항상. 이렇게 지금 두 종류가 있다. 그래서 아까 여기 17번하고 이 19번하고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우리 최저한세 얘는 많아요. 17번 네. 이렇게 최저한세 적용되는 애들은 많기 때문에 얘를 외우는 건 좀 무리고요. 19번을 보시면 연구입니다. 연구. 연구 인력 개발비에 네. 대해서는 최저한세 적용 안 해주고 다 해주는 거니까요. 그리고 외국 납부, 재해 손실 네. 이 세 가지가 19번입니다. 최저한세 적용 안 받아요. 좋은 거죠. 안 받으니까. 네. 다 해주는 거니까요. 근데 여기 17번에 보시면요. 42회를 가서 나중에 보시면은 두 종류가 나왔어. 이렇게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라는 거 하고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라고 하는 거하고 이름이 비슷하죠? 비슷해요. 앞에. 예,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하고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는 두 가지가 나왔더라도 둘 중에 큰 거. 예, 중복 안 돼요. 얘네들 중복으로 두 번 해주는 게 아니고 그냥 둘 중에 큰 금액 네. 선택해서 하셔야 되는데 42회에 이런 문제가 나왔고요. 그래서 요때는 여러분들이 큰 걸로 하나 잡아서 골라 잡아서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요거는 공제감면세 계산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랬을 때 내용 보시면 벤처기업 확인서 뭐 이런 내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연구, 네. 외국, 재해가 아니어서 위쪽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 자, 그거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내용을 한번 이제 넣어야 되겠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다. 왜 어렵지 네. 않냐면 너무 종류가 많아서 요거에 대한 힌트를 충분히 준다는 거. 충분히 주기 때문에 우리는 네. 여기만 잘 읽어보셔야 돼요. 여기를 잘 읽어보셔. 기 입력된 자료는 무시를 하시래요. 그러면서 공제감면 세액 계산서 2로 가래. 자, 앞으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공제감면 세액 계산서 2로 가래요. 그렇게 하고 두 번 톡톡 찍어야 되지요. 어메 아무것도 없네 이러는 게 아니고 두 번 톡톡 찍으면 이렇게 많은 종류의 공제감면 세액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근데 그 중에서도 맨 밑에 거 안 나오죠. 왜냐면 위쪽 어느 선쯤에 있어요. 항상 나오는 문제들이. 그래서 그 중에 잘 보니까 창업 벤처 예, 이렇게 중소기업세액 감면 이렇게 생긴 애를 찾아주시면요. 바로 요거지 요거. 그래서 얘를 톡톡 찍어주시면 이렇게 자료를 입력할 수 있도록 자료가 뜨고요. 새로 불러오기 찍었는데 뭘 불러올라나 하고 봤더니 뭔가 새로 불러와 지네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법인세 갔다 오셨잖아요. 거기에 있던 산출 세액하고요. 그리고 과표가 이렇게 찍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주어진 자료 있어요. 이 주어진 자료를 보고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감면소득이요. 190-762 예, 빵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감면율이 몇 퍼센트? 50%. 그렇죠. 50% 해서 50% 딱 찍어주시면 확인했을 때 벌써 세금이 계산됐지요. 네. 감면세 계산됐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금액을 가지고 자, 우리는 이미 이거 하고 왔어요. 이거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아까 기부금 가보느라고 갔다 온 거예요. 여기를 가서 새로 불러오기라고 하는 걸 한번 해야 금방 보셨던
금방 우리 이거 톡톡 찍었을 때 요 자료가 뜨는 거였었거든요. 네, 네, 네. 여기 오셨을 때 새로 불러오기 하셨을 때 이 산출세액이랑 떴잖아요. 이런 네, 부분들이 뜨는 것이었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2번 가셔야 되는데 2번도 금방 자, 산출했어요. 이제 3번으로 가시란 얘기. 3번. 3번으로 네.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오셔가지고 저장하고 나오셔서 자, 3번으로 가시는데 이 3번도요. 바로 여기를 갔다 왔었기 때문에 일이 술술 풀리는 거예요. 여기를 갔다 네. 와야지 최저한세 눌렀을 때 뭘 눌러주러 왔지요? 블로우. 그쵸. 불러오기를 찍어주시면은 자료가 뜨는 거죠. 얘를 했을 때. 얘를 했는데도 네. 아무 자료가 안 나왔어. 그러면은 어디 안 거기 들렸다 안 온 들어.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거. 그쵸. 법인세 과세표준 안 갔다 온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봤더니 내용이 어떻게 돼 네. 있느냐면 현재 이렇게 과표가 2억이 좀 넘어요. 그러면 네, 네. 2억이 넘으면 세율이 20%죠. 20%. 예. 네. 그래서 세금이 2,300만 원 돈이 나왔어요. 그랬는데 만약에 자 이러한 감면세액이라든가 세액공제라든가 이런 걸 많이 받아버리면 낼 세금이 없죠. 네. 이런 걸 많이 받으면 그랬는데 적어도 중소기업은 7% 세금 내래잖아요. 네. 그래갖고 이만큼 내야 되죠. 이만큼. 네. 최저한 내야 되는 세금이 요만큼인데 네. 금방 감면세액 1,000 얼마 어찌고 저찌고를 받았더니 요것밖에 안 나왔어 세금이. 요거보다 1,500보다 조금 나왔죠. 네. 네. 그래서 요 조정감이 뜬 1,500은 거예요. 이거. 이 네. 숫자를 자, 요 숫자를 갖다 컨트롤 C로 복사를 했는데요. 네. 자, 혹시 또 실수로 복사가 안 될까 봐 메모를 하긴 하겠습니다. 1846 179. 오케이. 자, 이렇게 메모하시고 저장하시고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오셔서 다시 여기 가요. 2번으로. 다시 오셔가지고 쭉 보시면 자 공제 감면세액 계산서 2번 찍었죠. 그 다음에 지금 들어왔죠. 그 다음에 네. 최저한세 감면 배제 금액이라고 그래서 이 자리 있지요. 이거 네. 하라는 대로 온 것 뿐이에요. 거기다 네. 컨트롤 V 했고요. 네. 그랬더니 잘 붙여졌죠. 네. 그래서 이제는 최저로 지금 보시면 아까는 1,000 얼마였지만 이만큼에 대해서는 못 해줘. 네. 그렇게 하고 854만 1,137원만 해준다고 돼 있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저장 눌렀죠. 네. 그런 다음입니다. 여기서 잘해야 되지. 여기서 바로 급한 마음에 법인세 과세표준 가셔가지고 불러오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쵸. 여기서 해봐야 반영이 안 되잖아요. 여기에. 네. 뭘 네. 빼먹고 왔어요? 합계표. 합계표. 그렇죠. 항상 우리는 모든 요 공제받는 것에 대해서는 맨 마지막에 합계표로 가야 된다고 했었죠. 네. 그래서 합계표에 오셔가지고 네. 자, 오셔가지고 상단에 새로 불러오기 찍어주셔서 네. 쭉 쭉 내려. 쭉 내려가시면 이렇게 있지요. 네. 해서 요거를 저장을 해주셔야지 갔을 때 닫아주시고요. 자 가셔가지고 다시금 과세표준. 불러오기 찍어주시면은 어때요? 여기 잘 들어온 거 보실 수 있겠죠? 네. 해서 최저한 내야 되는 세금이 1,500 어쩌고 저쩌고가 나왔습니다. 네. 네. 됐죠? 이렇게 해서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네. 어메. 자, 벌써 다 끝나버렸네요. 자, 요번에는 자, 47회 항공전자가 되겠습니다. 항공전자. 자, 작성 대상 서식은 접대비 나왔고요. 외화자산 나왔고 퇴직연금, 건설자금, 법인세 과세표준 5가지가 나왔습니다. 자, 네. 접대비는 지금 언제 나오고 안 나왔었나요? 파악을 한번 하시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문제를 접근을 하실 때도 나올 만한 문제를 이때쯤 되면 이제 작업하시는 게 좋고요. 와우, 이번에 접대비 나옵니다, 이거. 자, 제 촉이 그렇습니다. 47회 나왔으니까 51회 나올 때 됐죠? 네. 네. 자, 그렇다면은 더 관심 있게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접대비는 제일 먼저 이렇게 적요 번호가 있는지 이런 식의 적요 번호를 입력해서 문화접대비 자동 반영되도록 하시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자, 네. 일단 그거부터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오셔서 접대비
찍어주시면서 상단 이쪽이죠. 경조사비 등 설정이라고 하는 요 자리 눌러주셔가지고 그 중에서도 적요 번호가 문화접대비면 여기죠. 문화접대비. 때에 따라서는 경조사비일 수도 있고 문화접대비 중에 적요를 신용카드 사용분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그래서 요 자리에 요거 물음표 누르셔서 8번. 밑에도 눌러야 돼요. 현금 적요만 누르는 게 아니고 대체 적요도 8번 이렇게 눌러주시라는 거죠. 됐죠? 네. 자, 이렇게 찍어주시겠고요.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불러오기를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새로 네. 불러오기 해서 삭제 후 불러오기 해주시고요. 여기에 있던 이 금액은 어디서 끌어온다? 조정. 수익금액 조정 수익 명세서. 명세서. 그렇죠. 이거가 불러지는 거고 대부분은 이 금액 그대로 오는데 간혹가다 여기 수정을 하시게 되면 이 네. 금액이 커요. 네. 그죠? 그런데 여기는 그 금액으로 안 불러와지고 종전 자료로 오기 때문에 여기 가셔서 그 금액 메모해 갖고 와서 수기로 써줘야 돼요. 네. 아시죠? 자, 지금은 이 금액이고요. 자, 특수관계 특권자 금액이 8,500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으므로 여기다 8,500을 적습니다. 자, 됐지요? 자, 이렇게 네. 해서 일반 수입하고 특권자 수입하고 나중에 갑지 부분에서 요 네. 한도 초과 계산할 때 자료로 쓸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서 기본 베이스 3,600에다가 총 수입으로 해갖고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거 계산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요 3,600에다가 일반 거 더해주시고 이 차이 나는 거가 바로 특권자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 더해준 금액이 바로 요 금액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저런 것까지 신경을 안 쓰셔도 되긴 하지만 알면 더 좋겠죠. 자, 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찾으셔야 될 게 항상 뭐다? 바로 접대비는 이 사적 경비 있죠. 경비. 예, 해서 네. 첫 번째 사적 경비와 두 번째 증빙 불비 해가지고 두 번째 1번 사적 경비, 2번 증빙 불비 이 두 가지가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네. 이거 넣기 전에 혹시라도 다른 개정 과목 부분에 자료가 있으면 여기도 이제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너무 왔다 갔다 하면은 정신 사나우니까 있는 네. 그대로 나가볼게 순서대로. 네, 네. 자, 이거 했고요. 그쵸? 자동으로 반영되게 불러왔고요. 네. 그리고 요것도 처리했어요. 네. 그 다음에 접대비 중에서 대표이사 개인 사용분 이게 바로 사적 경비지요. 네네. 해서 사적 경비 180만 원 있습니다. 그랬으니까요. 여기다 180만 원을 넣으셔야 맞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네. 넣어주시겠고 그 다음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들어갔으면요. 이 180만 원에 대해서 빼주는 절차가 필요하죠. 180만 원. 네. 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아래쪽을 보셔야 돼요. 아래쪽. 그렇죠. 그래서 일단 16번은 여기가요. 여기가 사적 경비 등 증빙 불비 등 무조건 여기서 다 빼는 건데 지금은 180밖에는 없어가지고 그냥 180 여기서 빼야 되겠어요. 자, 일단 16번부터 계산합시다. 네. 그래서 컨트롤 Q 눌렀고요. 63564-500 엔터 빼기 눌렀고요. 빼기 180 눌렀습니다. 그래서 나온 금액이 저금액입니다. 저금액. 네. 그래서 저금액을 자 반영을 눌러보고 싶은데요. 혹시 또 사라질까봐 61764-500 500. 해서 적용 안 됐어요. 자, 61764-500 혹시나 해가지고 기대했는데 안 됐어요. 자, 이렇게 썼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460만 원짜리도 고쳐주셔야 됩니다. 빼줘야 돼요. 그쵸? 현금 썼어요. 그렇죠. 여기가 항상 신용카드 미사용인 것만 빼시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현금이니까 신용카드 미사용한 거 맞네요. 그래서 여기도 컨트롤 Q 해서 460만 원 해가지고 빼기 눌러서 180 해서 280만 원을 자, 여기다 써야 되겠습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네. 지금은 헷갈리지 않게 나와서 그렇지. 네. 자, 여기입니다. 1단계 부분에서 증빙 불비하고 사적 경비하고 그 금액을 적어라. 이렇게 이 자리에다 적어라.
그랬는데 그 중에서 요 16번 자리에는 무조건 여기 있던 증빙불비와 사적 뭐 이게 신용카드를 썼니 안 썼느니 이런 거 떠나서 무조건 다 빼라. 그래서 전부 빼라. 그 말이었고요. 16번은. 그 다음에 15번은 누구만 빼라. 혹시 이 중에 신용카드 미사용한 거가 있으면 그것만 빼라 소리였죠. 네. 이제 네. 확실히 정리했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제 이 다음에 타계정 대체 중에서 광고 선전비 833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기를 여기다가 광고 선전비 쳤는데 금액 안 뜬대요. 833 이렇게 코드로 찍어야 돼요. 코드로 찍어야지 이렇게 자료가 뜨고요. 광고 선전비 1,500 속에 접대비가 얼마 있다고요? 300만. 네, 300이 있기 때문에 요 자리에 300 밑에도 오셔가지고 300 지금 이렇게 넣으셔야 되겠죠. 자, 네. 신용카드 썼기 때문에 이거 다 지워주시고요. 이렇게 네. 써서 1,500 중에 300이 광고 선전비 중에 접대비입니다. 이렇게 쓰라 소린 거죠. 요거보다 더 훨씬 복잡해도 우리는 그동안 준비를 했기 때문에 잘 하실 수가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현물 접대비 또는 무상 제공했다. 그럴 때는 시가인데 시가로 넣으시고 세금 합쳐진 금액 즉 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330 이렇게 쓰시라는 소리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고 코드를 직접 입력해야지 끌어와요. 자료를. 그래서 상단은 광고 선전비 총액이고 밑에는 접대비 해당 금액 쓰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한 거고요. 네. 끝났죠? 네. 자, 그런 다음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바로 조정, 갑질을 찍어주시면은 네. 쥐가 알아가지고 방금 입력했던 금액 중에서 요 네. 180만 원 있었고 이거는 바로 합계 등록에 가보시면은 이 180만 원은 뜰 거예요. 이렇게 사적 네. 경비라고 해가지고 조정해서 네. 대표 상여로 가는 것이고 네. 두 번째 또 뜨는 게 하나 있지요. 바로 280만 원은 뭐냐? 밑에 보시면은 신용카드 접대비는 이제 2021년은 3만 원이잖아요. 2020년도는 10,000원이었었고요. 지금 조금 풀어져 갖고 3만 원인데 요 3만 원 초과 거래 중에 신용카드 안 쓴 금액 280만 원이 바로 여기 또 조정 두 번째 대상이 되겠죠. 네. 자, 첫 번째가 뭐였고 두 번째가 뭐였는지 이렇게 지금 써놨습니다. 일단은 증빙 불비, 그 다음에 신용카드 미사용,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오셔서 여기 지금 현재 접대비로 쓸 수 있는 금액이요. 요 금액 중에 이게 접대비로 쓴 거고요. 한도 계산해 보니까 요거지요. 네. 한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600 중소기업은 기본 베이스 깔고 그 다음에 전체 총 금액 그 다음에 일반 해갖고 여기 있던 금액 3,600하고 여기 있던 일반 금액하고 그 다음에 이 차이 나는 금액이 25,500원이 특권자 거잖아요. 맞죠? 네. 그것까지 해서 1, 2, 3을 더해서 이렇게 나온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문화접대비가 네. 있다면 추가로 조금 더 해주죠. 네. 해서 그것까지 해가지고 최종 합계가 이거예요. 이만큼 범위 안에서 써야 돼. 네. 그쵸. 근데 이만큼을 썼으니 그 차이 나는 금액 얼마만큼? 1,500. 그쵸. 1,500이 접대비 한도 초과 금액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잡게 등록 눌러가지고 주어진 자료 보시고요. 하나씩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경비라고 넣으셔도 되고 사적 경비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 네. 자, 이 금액 180만 원은 뭘로 소득 처분하자? 상여. 그쵸, 상여죠. 대표 쪽으로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다 기타 사회 유출입니다. 예, 이미 나갔기 때문에 자, 오셔서 자, 접대비 한도 초과 쓰기 전에 이 카드, 신용카드 미사용 그래서 280만큼 기타 사회 유출 또 오셔가지고 접대비 한도 초과액 해서 15239 722 722. 해서 기타 사회 유출 유출. 됐죠? 네. 오케이. 저장, 복귀. 되었습니다. 저장.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이번에는 외화자산 가볼게요. 자, 네. 이것도 많이 복잡해 보이시는데
자, 그렇지 않고요. 외화 쪽 딱 오셔가지고 요거는 제가 해보니까요. 요렇게 하시는 게 좀 편하겠더라고요. 외화 어디쯤에 앞쪽에 있을 것 같은데요. 감가는 지나서. 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메모를 하실 때요. 이런 식으로 회계를 먼저 쓰세요. 회계. 그리고 세법을 쓰시고요. 차액을 딱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네. 정리를 할 겁니다. 저도. 자, 네. 해볼게요. 일단 메모장을 꺼내가지고 자, 여기다가 자, 쭉 올려서 회계. 자, 회사라고 해도 되고요. 여기 회계 쪽에서 이미 12월 달 31일 날 작성하신 내용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법,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법인세법, 그걸로 해서 차이, 뭐 차액 이렇게 나눠서 쓰시면 되겠어요. 자, 첫 번째 외화 종류는 달러지요. 이렇게 US 네. 달러가 나왔지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직접 이거는 입력을 해야 됩니다. 타자를 쳐주시고요. US 달러를 넣어주시고 금액은 3만 달러가 되겠습니다. 3만 달러. 그런 다음에 발생 시 환율, 항상 이 자리 장부가액은 발생 시 환율을 쓰시는 겁니다. 이렇게 딱 쓰시면요. 3,150만 원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네. 그랬는데 요 평가 금액 부분에서 내용을 보시면요. 매번 이런 식이에요. 매번. 매매 기준율로 세법에서 이걸로 평가를 하고 싶대요. 매매 기준율로 이걸로 하고 싶대요. 자, 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여기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1,050원으로. 그랬으면은 보시다시피 장부가액과 평가가액과의 차이가 하나도 안 나오죠. 네. 네. 이렇게 했으면 문제가 안 될 건데 우리 회계 쪽에서 얼마로 잡았대요? 1,000원. 이 1,000원 잡는 바람에 1,000원 잡는 바람에 이렇게 여기 지금 보시면 장부가액과 지금 회사에서 잡았을 때 1,000원 잡았을 때 평가 손익해갖고 마이너스 뜬 거 보이시죠? 네. 자, 해서 요 회계 쪽에서 마이너스 150만큼이 나는 걸로 처리를 했대요. 자, 외상 매출금이면 달러가요 내려가 버림으로 인해서 뭐라고 처리를 해놨느냐? 12월 31일 날 6글자 외화 환산 손실 이렇게 잡았겠죠. 150을 손실. 회사에서. 그죠? 네. 그런데 항상 세법에서는요. 자, 여기다가 최종적으로 적으실 때는 꼭 세법 걸로 적는 거예요. 여기 네. 1,000원을 쓴 네. 이유는 이거 계산해 내려고 한 거고 여기 네. 1,050으로 다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법에서는 차이가 난다 안 난다? 안 나죠 하나도. 네, 안 난다. 예. 그래서 그 차이 나는 만큼이 지금 현재 150 차이 나기 때문에 자, 이거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한 것이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또 다시 오셔가지고 여기도 외화 장기 대여금이니까 밑에다 또 쓰셔야죠. 네. 자, 이번에도 US 금방 금액이 7,000이고요. 금액은 1150입니다. 1150. 발생 시 환율이 그랬는데 요렇게 지금 보니까 회사 거를 먼저 항상 쓰셔요. 회사 거를 그래서 1,000원 이렇게 딱 쓰셔가지고 요 차이 나는 금액 나오죠. 요거 네. 네.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050 빠바방 지금 이런 식으로 여기도 외화 환산 손실 생기는 걸로 해놨었대요. 그죠? 그랬는데 우리 세법은요. 여기를 얼마로 고쳐주신다는 거죠? 1,050원. 그래서 항상 최종 마무리를 1,050원으로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요. 자, 빼기가 또 한 번 들어가는 거니까요. 차이를 구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70을 써주셔야 됩니다. 네. 자, 알겠죠? 네. 그렇게 해서 여기도 계산을 해보시면 자, 요 마이너스는 플러스 되는 거 아시죠? 네. 예, 그렇게 해서 결국 마이너스가 얼마예요? 35만 원이에요? 여기 앞에 숫자가 마이너스 105만 원이니까 이건 플러스니까. 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네. 자, 그 다음입니다. 이제는 외화 차입금은 부채이기 때문에 부채에다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US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금액 22,000달러. 적용 환율은 1,130원. 됐죠? 네. 그 다음에 또 다시 회사에서는 1,000원으로 해가지고 1,000원으로 넣어가지고 280
286만 원이래요. 286만 원. 그 다음에 빼기. 그 다음에는 여기가 또 얼마래요? 이렇게 고쳐줘야죠. 1,050원으로. 항상 세법으로. 그래서 네. 고쳤더니 이번에 176만 원 나왔죠. 네. 그러면 이 차이 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286만 원에서요. 자, 1176000 딱 빼보시면요. 110만 원 차이 나죠. 네. 그래서 110만 원. 여기는 플러스네요. 자, 이렇게 됐어요. 최종. 네. 됐죠? 자, 이렇게 하고서 이제 쭉 오신 다음에 자, 이제 갑질을 딱 가보세요. 갑질을 가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현재 단기손익이니까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 처리한 거. 얘네들 합계를 한번 내보세요. 얘네들 합계. 마이너스 70, 여기 176만 해서 딱 빼보시면 얼마예요? 이 차이 나는 금액이. 계산 못이요? 자, 1060 나오죠? 네. 여기 앞에 마이너스는 하는 게 아니고 얘네들 여기 마이너스 70에다가 여기는 176만 원. 응? 이거 빼보시면은 그 차이가 지금 얼마 났냐고요? 106만 원 났죠? 이렇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채워야지. 여기 회사 손익. 여기는 우리가 금방 이거 계산해 놓은 거. 이 두 개. 자, 요거니. 자, 계산기 눌러가지고. 자, 와가지고요. 마이너스. 자, 286만 원에서 마이너스 150 빼고요. 또 마이너스 1050 뺐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나왔어요? 1. 예, 여기가 31만 1만 원. 1만 원 나온 거죠? 31만 원? 그렇다면은 이 자리에 31만 원 넣으시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거 우리가 써야 돼. 이 숫자를 우리가 써줘야 돼. 제가 이거 괜히 한 게 아니라 이거 숫자 써줘야 되기 때문에 이 금액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쓴 거고요. 오케이? 네. 지금 지대로 돼가고 있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차이 나는 금액이 75만 원 차이 난다는 거고 빼야 되니까. 됐죠? 자, 그런 다음입니다. 이제 조정은요. 요거 갖고 하는 거예요. 요거. 조정은 요 숫자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숫자 있죠. 150만 원, 35만 원, 이 110만 원 적어 가지고 가서 조정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을까요? 여기까지? 네. 자, 네. 그러면 이제 오셔 가지고 자, 이거 한쪽에다가 자, 이렇게 잘 메모된 걸 가지고 상단에 합계 등록 오셔서 여기서는 금액이 75만 원으로 돼 있지만 우리는 각 과목별로 세무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씩 해봅시다. 첫 번째 요 150만 원 있지요?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잘 생각해 보세요. 외상 매출금인데 요만큼 150만 원만큼 못 받게 됐다 소리죠. 마이너스니까. 네. 그러면은 송금이죠. 송금 못 받게 됐으니까. 네. 네. 해가지고 지금 여기 송금 자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잘못 생각하면은 거꾸로 갈 수가 있어. 지금 송금 불산입 차액이 마이너스 150 마이너스 35만 원. 그 다음에 110만 원. 자, 헷갈리려고 그래 지금. 이쪽에다 써야 되거든요. 이쪽에다 금액 여기 75만 원이니까 이쪽에다 써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좋을까요? 자, 회계 쪽에서 마이너스 150. 아,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자, 회계 쪽에서 지금 마이너스 150 잡았죠? 손실 난 걸로 잡았죠? 왜야? 환산 손실로. 예, 해서 송금 처리했죠, 송금. 예. 자, 회계 쪽에서 다시 한번 회계 쪽에서 외상 매출금 이렇게 150만큼 외화 환산 손실로 처리했죠, 송금. 네. 그랬는데 세법 쪽에서 뭐라고요? 아니라잖아요. 송금 아니라잖아. 네. 0 나와야 된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돼? 반대로 송금 불산입 처리해야 되죠. 자, 이것만 보면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송금 처리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자,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일단 이 숫자가 나와주면 이쪽에다 써라 그 소리잖아요. 이 숫자가 나와주면
그런데 그 숫자가 이쪽에 있다 그래서 무조건 이쪽에다 다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 75만 원이 이쪽에 있으니까 이쪽에다 지금 써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12월 31일자 회계에서 결산하실 때 이렇게 150만큼 뭘로 처리했다. 외화 평가 해가지고 손실 해갖고 차변에다 이렇게 외화 평가 손실 처리했잖아요. 네네. 외화 환산 손실 이렇게 처리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송금으로 잡혔겠지. 외화 환산 손실이니까. 네. 예. 네. 그랬는데 세법에서 보시면 그게 외화 환산 손실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송금으로 잡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 송금 불쌍해. 불산입 해야 된다 그 말이죠. 네. 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죠. 네. 자, 이번에는 자, 여기도 보시면요.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이만큼이나 송금 불산입 했는데 보니까 얼마만 송금 불산입 했으면 돼요? 70만 원만 세법은 하면 되죠. 네. 예. 그 차이 나는 만큼 이만큼 나왔죠. 네. 35만 원만큼. 그러니까 네. 이만큼에 대해서는 손불로 가야 된다고. 여기 손불이 지금 송금으로 간 금액이 더 많잖아요. 네. 영현 언니? 영현 언니? 네. 이해되셨어요? 목소리가 지금 보니까 네. 아닌데? 다시 물 한 잔 먹고. 자, 얘네 두 개는 네. 자, 우리가 받을 자산이었었어요. 네. 얘네 두 개는 얘는 부채였고요. 네. 그랬을 때 얘가 빵빵하게 더하기가 나오면 우리가 입금 잡히는 건데 회계 쪽에서 이렇게 손해났다고 송금 어떻게 보면 손해났다고 외화 환산 손실로 처리를 했다고 얘네 두 개가. 네. 그랬는데 세법 쪽에 와서 보니까 얘는 그렇지 않았었고요. 하나도 잡으면 안 되는 것이었었고요. 송금 잡으면 안 되는 거라 송불 처리한 거고요. 네. 그리고 얘는 여기 차이 나는 만큼 이만큼에 대해서 너무 송금 불산 지금 송금으로 너무 많이 잡혀서 35만 원이 그잖아요. 차이 나는 게. 네. 그래서 35만 원만큼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도 또 써주셔야 되죠. 송금 불산입으로. 네. 자, 일단 두 개 먼저 쓰고 가요. 네.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외화, 네. 외상, 매출금, 외화, 평가 해가지고 손실 났잖아요. 손실로 처리했었잖아요. 그 금액 중에서 저 얼마를 현재 보시면 150만 원. 150. 금액은 이거예요. 금액은 이건데 150만큼이 자 너무 지금 송금으로 많이 잡혀서 송금 불로 간다 그 뜻이고요. 그래서 얘는 지난번에는 얘네들이 지금 이번에 생긴 거니까 요거 발생이죠. 처음 생긴 거니까. 네. 얘네들은 이제 언제 없어지느냐면 뭐 받았다든가 이랬을 때는 이제 요거 감소로 없어지겠지만 네. 현재로서는 평가할 때는 요거 발생인 거고 밑에도 마찬가지로. 네. 아이고 좀 내려야지 안 보인다. 자 이렇게 해놓고요. 이번에는 외화. 아이고 여기다 쓰면 안 되지. 이쪽에다 써야 되죠. 외화 장기 대여금 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외화 평가 손실 금액이 35만 원. 요거 회계 쪽에서 더 잡아가지고 이만큼만 잡으면 되는데 더 잡아갖고 그거 송금 불산입 처리한다 그런 뜻으로 요거 발생 이렇게 잡으라고요. 네. 그렇게 하고 요 110만 원은 이쪽에다 써야죠. 네. 그렇죠. 이쪽에다 써야 맞죠 아다리가. 네. 그래서 얘는 현재 보시면은 이 110만 원만큼 더 잡아야 돼. 더 네. 갚아야 돼. 이거는 외화 장기 차입금이니까. 네. 그쵸?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쪽에 지금 더 갚아야 될 게 많이 있는 걸로 해놨는데 이만큼만 갚으면 되기 때문에 입금 잡았는데 입금 잡을 금액이 줄어들었죠. 이만큼이 줄었죠. 네. 그래서 입금 불산입으로 해갖고 이쪽에다 넣는 거죠. 요거 지금 보시면 쉽게 이 부분이 이해가 좀 안 되는 것 같아 지금. 그래서 여기도 유보 발생이겠죠?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갚거나 하면은 유보 감소로 없애야죠. 이게 가정이 송금을 이미 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가정이 아니고 이미 송금했어요. 여기 지금 한 건데 한 번 더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지금 보시면은 뭔 소리냐? 아니 이거 조정은 지금 하는 거고 지금 처음 하는 거니까 유보 발생인 거고 네. 여기 결산 일반전표 이 부분 네. 12월 31일 요거 할 때 이렇게 외화 환산 손실 뭐 이런 걸로 미리 지금 처리가 돼 있는 건데 네. 자, 요 부분이 회계 쪽에서
이만큼이나 잡혔다. 네. 요거 지금 이해 들 된 것 같은데요. 자, 다시 한번 그러니까 보시면 원래는 이제 차손이 나면 음. 송금이잖아요. 예, 그렇죠. 송금으로 이게- 처리했어, 이게. 이게 회계랑 세법이랑 또 비교를 해가지고 그렇죠. 거기서 그렇죠. 이제 더 항상 세법 기준으로 바꿔야죠. 바꿔가지고 이게 더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그걸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아, 이게 그럼 지금 이해는- 회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만큼이 송금으로 잡혔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도 잡으면 안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송금 네. 불로 간 거고 음. 여기도 이쪽으로 송금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비용이란 말을 써야 되죠. 회계 쪽에서는. 네. 그렇지만 우리가 그냥 송금으로 얘기를 하면 좀 이해 빠르니까 음. 여기 150만큼을 송금으로 즉 비용으로 잡았는데 회계 네. 쪽에서 네. 세법에서 알고 보니까 70만 잡아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네. 더 잡혔으니까 그 차이 나는 만큼 송금 불로 가라는 소리고 네. 여기 같은 경우는 갚아야 되는 돈이 요만큼 286만 원인데 요것만큼만 갚으면 되는 것이었고 네. 그래서 요것만큼을 입금을 잡았잖아요. 네. 더 지금 갚아야 되는 것을 그래서 차이 나는 만큼 이만큼 입금 불로 가는 거고 반대로 가는 거죠. 반대로. 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렇게 써놓으면은 이거 막 이해가 안 돼갖고 막 어려워해 이거를 이렇게 써놓은 것을 그러니까 괜히 원래는 이제 그 손해가 나면 송금인데 이제 여기서 조정을 한다는 거죠. 세법 그쵸 기준에. 정확히 맞춰야죠. 정확히 매매 기준율로. 아, 매매 기준으로. 그 기준율이 틀려가지고 그랬던 거니까 세법은 기준율로 가는 거니까 네. 매매 기준율로. 네. 해서 차라리 이 부분 지워버릴까도 싶어요. 자 어쨌거나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었어요. 영현 언니 네. 이거 이해하셨어요? 어, 조금 응. 잘 모르겠는데 응. 복습해 볼게요. 응, 그래요. 이거 다시 복습 꼭 하셔요. 네. 이거요. 제가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이해시킬까 해가지고 회계를 앞에다 쓰고 세법을 여기 이렇게 써가지고 차액 이렇게 써가지고 이거 일일이 계산해가지고 이걸 보여드리면 좀 낫겠다 싶어갖고 이렇게 연구한 거거든 사실. 예, 그냥 말로만 하면 더 헷갈려 말로만 하면. 그래서 항상 회계 세법 차액 이렇게 쓰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작성하실 때는 항상 최종 세법 기준으로 쓴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것도 한번 썼다가 바꿔줘야 되는 건가요? 네, 이거 한번 회사 네. 적용 환율을 네. 썼다가 이제 매매 기준율로 한번 그렇죠. 그렇죠. 왜 그렇게 했느냐면 계산 금액 계산하려고. 금액 계산. 금액 계산을 해야 나중에 요 차이 나는 금액 이걸 계산을 해내야 되잖아. 이게 반영돼야 되는 숫자니까. 네. 그렇게 하고 밑에 차익을 또 알아야 여기다 쓸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31만 원. 이걸 알아야 여기다 31만 원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해요. 필요해. 그럼 시험 볼 때는 직접 이제 적어야겠네요. 안 적으면은 머리로 암산이 되시는 분들은 안 써도 되지. 난 안 되더라고. 자, 나는 써야 되겠더라고. 머리가 네. 너무 복잡해. 한 가지만 자산만 나오면 할 수 있겠는데 막 부채도 나오고 하면은 정신 없어. 자, 그다음 갈까요? 선생님, 저 네. 그러면 네. 저거 105만 원 회계인 거 한 번만 더 설명해 네. 주실 수 있나요? 그래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더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요. 을지죠. 을지. 네. 이거 다시 할까요? 한 번 더? 그다음 퇴직연금 부담금 부분은 오셔가지고 자 쭉 오셔서 요거지요. 요것도 네. 정말 많이 요 근래 다뤘던 거예요. 퇴직연금 부담금. 자 네. 오셔가지고 요거는 항상 누구하고 연관돼 있다. 퇴직급여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서하고 조정명세서. 연관이 돼 있고 네. 그랬을 때 이 밑에 하단금에 금액 큰 걸로 반영이 됐어요. 이미 네. 이쪽에 와서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상단에 원장 조회, 잔액 조회가 좀 편하지요. 잔액 조회 네. 하셔서 네. 198번 잡으셔가지고 기초는 기초죠. 요쪽에다가 네. 그리고 이것도 조금 메모가 필요해요. 네. 여러분들은 이거 딱 한 번 보면 다 머릿속에 들어오죠? 저는 네. 아니요? 저는 적어야 돼. 설명을 저도 잘 적어요. 해주셔가지고 그래요? 다행이다. 나는 이 시간 되면 더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적고 기초는 여기다 2,700 적고 닫고요. 이쪽에다 2,700 적고 그 다음에 중간에 수령한 금액은 요거지요. 중간 그쵸? 네. 2,000 넣고 그쵸.
그다음에 단기 9,700. 예, 9,700. 요거는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고 네. 이 부분 14번이 밑에 하단 쪽에 설명 속에 들어 있을 수도 있고요. 없으면 이런 식으로 퇴직연금 해 갖고 이 마이너스 2,700 이렇게 2,700. 들어 있으면 이게 지금 네. 정기말 신고 조정에 한 송금 산입액이다. 이렇게 네. 보시고요. 여기다 이렇게 넣으셔야겠죠. 네. 자, 그다음에 부인된 거는 방금 자, 여기는 없고 있으면 쓸 건데 없고 그다음에 2,000이네 여기 해약 20분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네. 그래서 네. 넣고 자, 여기까지 무난하게 왔으면 최종적으로 이 4번 하나만 잘 처리해 4번. 주시면 된다 그랬죠. 네. 자, 이 4번 어떻게 할 거예요? 이 4번 퇴직급여 충당금 여기서 다 구할 수 있어. 네. 그 네, 기초 이거 왜냐면 기초랑 기말이랑 누계기랑 그쵸. 퇴직급여 충당금 부인된 거니까 네. 여기 네. 오셔서 기초에다가 회사 개상액 이번에 계상액 계상이 된 거 두 개 더해요. 더해주고 그리고 그다음 최종적으로 퇴직연금 빼는 퇴직연금 거는 운유자산 빼 그쵸. 이걸 바로 빼면 안 되고 항상 두 개는 원장분. 더해주시고 이거는 어디로 오셔서 운용자산에서 뺀 것만. 그렇지, 빼줘요. 그렇지. 너무 잘하신다. 7,200 쓰시고요. 두 개. 그 다음에 149, 077, 500 더해서 마지막으로 이 기중 지금 퇴직금 지급된 것 중에 지급액 중에 우리가 와서 원장 조회하셔가지고 198번 자 이렇게 왔는데요. 똑같아요. 어차피 198번으로 와도 되고 이왕이면은 그냥 퇴직급여니까 또 헷갈리게 하지 말고 여기로 갈게 그냥. 이쪽에 있는 원장 조회로 갈게. 295번. 자, 오셔가지고 요 퇴직금 지급했던 것 중에 두 번 톡톡 찍어보셔서 이런 식으로 대변 쪽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나간 거 있죠? 네. 요거 차변 쪽에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온 거. 이 네. 3천만 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네. 우린 2천 적으셔야 돼. 2천? 네. 네. 자,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나간 거 이거 2천만 원 하고요. 또 있잖아 한 건이 밑에. 그래서 또 찍어봤더니요. 밑에 거는 없어요. 없어요.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2천 만 원만 빼셔가지고 201 077 500. 와우. 자, 해서 149 077 500 마이너스.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이 금액 지금 여기 4번 항목에 들어가는 저 금액을 항상 예, 어떤 경우에라도 잘 계산해 줄 수만 있다면 학계 등록 누르셔가지고 조정하실 때 여기서 또 조정을 하실 때 조금 조심하실 게 있어. 여기 9,700 있죠? 회사에서 네. 납입한 금액 9,700. 네. 이거는 퇴직 연금 불이백은 다 손금 네. 상태죠. 공제를 받죠. 그래서 네. 유보 발생이고 발생. 반대편에 쓰는 게 있죠. 방금 네. 아까 확인하셨잖아요. 2천만 원. 네. 네, 그렇게 퇴직연금 쪽에서 지급된 거 2천만 네. 원에 대해서는 유보 감소로 해가지고 없어진다. 네. 여기가 아니고 여기. 퇴직연금 지급액 2천 해서 유보 감소. 이렇게 처리하시고 끝나는 서식이지요. 네. 이제 이거는 너무 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주 한 것들은 잘할 수 있어요. 금액 정확히 맞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4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외화 부분은 문제가 자, 있다면 하나를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43회 거를 하면서 조금 부족했던 부분을 또 다시 43회를 통해서 정리해 볼게요. 다음 시간 시작할 때. 네.